지금 앞으로의 상승,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2027년까지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상승은 뭐 유동성 상승 이런 거보다도 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상승의 양상을 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이 높은 곳, 높은 지역, 높은 단지 그런 곳을 눈여겨보시라는 거지. 그런 곳들 위주로 갭 메우기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해서 이런 곳들은 대략 가격적으로 보면 서울은 12억 이하, 국평은 12억 이하. 12억 이상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특히 15억 이상은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 12억에서 15억 사이도 이미 오르고 있고. 그럼 이제 아직 덜 간 거는 12억 이하예요. 서울은. 국평 기준으로. 9억 이하는 거의 없죠. 서울에 이제 국평이 9억 이하는 별로 없어요. 이제 전용 5구 기준으로는 9억 이하. 이런 물건들이 아직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갭 메우기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고 얘네들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 가면 당연히 그 아래까지 물이 산불이 계속 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평구. 저는 은평구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서울에서. 공급도 끊겼고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가격 회복도 더디고 그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은평에 가면 백년산 SK뷰라고 응암역 인근에 입주한 지 이거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새 아파트예요. 4년. 근데 보세요. 지금 입주했을 때 아주 짱짱해서 12억까지 12억 찍었거든요. 입주할 때 2020년에. 근데 입주하고 얼마 뒤에 이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하면서 쭈쭈쭈쭈쭈 내려와서 지금 이제 한 9억대 이렇게 9억 초반, 초중반 하고 있어서 전고점까지도 아직 많이 남았죠. 2억 이상. 그렇죠. 한 20%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고 이런 곳들이 입지도 굉장히 좋고요. 역세권이고 뭐 학군도 그냥 웬만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 좋고 새 아파트고 좋죠.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하고 갭이 3억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율은 줄어들 거예요. 3억에서 2억대로 점점 이런 곳들 국평 9억 10억 이제 그 원저리에 있는 것들 20평대 보면 여기는 성북구 기름동 기름동에 있는 단지 하나를 제가 그냥 샘플로 가져온 건데요. 동부 센트레빌 얘는 입주한 지 한 20년 됐고 구축이죠. 원래 한 9억까지 갔던 거였는데 지금은 7억 6억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한 1억 회복했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물건이 제일 많죠. 지금 서울에서 3억 빠졌다가 1억 회복한 거. 근데 아직도 한참 회복 구간이 남아있죠.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죠. 성북구는 서울에서도 전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세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갭 투자의 메카 중에 하나죠. 성북구. 제가 2014, 15년도에 갭 투자로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제일 돈을 많이 번 곳이 성북구예요. 성북구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저는 성북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10년 전에 그 갭 투자 그때는 단지 20평대 역세권 아파트 갭이 2, 3천이었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뭔가 그때와 비슷한 투자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이런 곳들. 이런 다 제가 얘기하는 모든 지역들이 이 지난 전고점들은 전부 다 이번 상승기 때 돌파를 다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당연히 밴드가 좀 낮아져서 경기 인천은 국평 기준으로 9억 이하. 9억 이하. 아직 못 갔죠. 10억 넘는 것들은 꽤 많이 갔단 말이에요. 경기도 쪽도. 그죠? 대장들은. 그리고 20평대는 7억 이하. 물건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오를 차례라고 보시면 국지적으로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덜 가는 놈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런 단지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관심 영역 안에 딱 둬야 돼. 뭐냐면 지금 얘가 거의 11억 후반까지 전고점 갔다가 지금 8억이에요. 30%가 떨어진 거죠. 그죠? 30%.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서 괜찮은 단지가 여기 메가트리아 아세요? 여기 몇 세대죠? 한 4천 세대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대단지 새 아파트. 네. 재개발하는 아파트인데 저렇게 괜찮은 아파트가 전고점에서 30%가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상식으로 우리 또 얘기해 봅시다. 상식. 서울이 100% 오르고 여기 과천 막 100% 되고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이 대단지 새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눌려 있어요? 이유를 찾으면 돼. 이유를 좀 찾아보면 이 인근에 오를만 하면 좀 공급이 계속되고 새 아파트가 2021년부터요. 오를만 하면 공급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제대로 못 받쳐주고 전세가 못 받쳐주니까 매매도 잘 못 받쳐주고 한마디로 남들 갈 때 좀 눌려 있는 그런 약간 억울한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이런 것들 기회로 삼으면 돼요. 네. 국평들은 이제 이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게 경기도 인천에 엄청 많아요. 요즘 투자할 게 널렸어요. 20평대는 더 많죠. 자, 이거는 인천을 일부러 샘플 가져온 건데 인천에서도 어쨌든 가장 유망한 지역이고요. 그죠? 서울권이니까. 특히나 부평은 지하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죠. 7호선이 있잖아요. 7호선. 네. 7호선이 인천의 이 부평 쪽은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될 곳인데 부평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게요? 30분이 안 걸려요. 채. 네. 그러니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가산까지. 구로 가산까지. 괜찮은 지역입니다. 네. 자, 전고점이 7억인데 6억대까지 빠졌다가 조금 회복해서 한 4억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5억. 아직도 전고점에서 2억 정도의 갭이 남아있네. 근데 지역적으로 볼 때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뭐 공급 볼 때 전고점을 당연히 여기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는. 근데 이런 곳이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매매 상승률보다 전세가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이런 곳들을 눈여겨보시면 된다. 이런 컨디션, 이런 비슷한 어떤 흐름, 그래프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 엄청. 네. 자, 단지들 찾을 때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높아심에서 좀 팁 하나를 드리면 아실도 그렇고 호갱로도 하면 기본적으로 대단지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이나 관심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디예요? 서울 서대문구다. 서대문구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그럴 때 내가 어떤 단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나?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아실 들어가서 여기 이런 메뉴들 살펴보세요. 많이 산 단지, 사람들이 많이 산 곳이 결국은 선호도 높고 수요 많고 대단지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 순위가 1위부터 100등까지 나와 있어요. 각 시군구 단위로 100등까지. 그러면 그 순위대로 보는 거죠. 그럼 대부분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상위 한 5위 안에는 서울은요. 다 새 아파트, 신축 대단지. 그죠? 대장들. 근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거. 천연뜰한채 독립문 극동 이런 거 어떤 단지예요? 구축 대단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 대단지 먼저 쫙 가고 그 뒤에 구축 대단지들 쫙 가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여러분의 수급권 내에서 내 가격 범위에 맞는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런 거 따지면서 보면 돼요. 밑에 대단지 메뉴나 조회수 다 비슷한 건데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임장할 곳들 타겟을 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잘 모르는 곳, 내가 서울 서대문에 사는데 강동 쪽은 몰라. 그럼 강동에 어떤 단지를 임장 가야 될까? 쉬워요. 강동구 딱 들어가서 많이 산 단지 딱 보면 위에서부터 쫙 나와 있고 거기서부터 관심 갖고 임장 다니고 임장 갈 때 루트 정하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에 갭 메우기 할 곳들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